친명의 중진들은 컷오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오늘 발표되는 친명의 중진들은 몇 분 계시는데 예, 누가 봐도 친명이라고 했던 분들 아니 친명 핵심들이죠 그분들이. 아,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 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뭡니까 게임도 링도 못 올라보고 이 컷오프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입니다. 암교백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래 사시겠어요 요새. 자, 전략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한 세 개 단위로 나눠져 있죠. 인사 검증위원회, 검증위,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 네, 또 전략 공천관리위원회. 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을 공천은 시스템 공천에 작동하는 견제와 균형의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관위 하나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는 건데. 네, 타당은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원톱으로 하지만은 예. 우리는 상호 균형과 견제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견제하라고. 네. 네. 검증위는 검증만 하고, 검증위는 인사 검증만 하고. 공관위는 넘어온 검증위를 통과한 사람들 가지고 공관위에서 정하는데 그 중에 전략 공관위로 넘기는 후보들이 있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분구 지역, 분구 지역이나 불출마 지역. 아. 우리 당의 당세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2번 이상 패한 아하. 지역. 또 고도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극히 제한적이지만은 공관위에서 전략으로 묶어달라고 하면 저희 기관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가장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관위는 기승전결 프로세스를 밟지만은 전략 단위에서는 그걸 생략을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죠. 정치적 효능적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정책 효능적 판단. 그러니까 그래서 당원에 보면은 n분의 20,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 중에서 약 50개까지는 할 수 있는데 대개는 그 정도까지는 못 하고 그 언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역량을 가진 두 의원인데 지금 시대 정신에 혹은 그 지역에 혹은 당시의 어떤 기류에 맞춰서 가장 효능감 있게 후보를 선정하는 판단은 공관위나 검증위가 아니라 전략 공관위에서 따로 하는 것으로 정해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해도 욕은 먹고 어떻게 해도 아무리 좋은 전략도 반대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죠?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하위 10%, 하위 20% 이분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지는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할 때 하위 10%, 20% 이런 수치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 질문이 나올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게 보면은 4개의 식별 과제가 있고 예. 그다음에 11개의 그 부제가 있고 표를 본 적은 있습니다. 네. 저도. 예. 30개의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지역 당원들 여론조사, 예. 또 지역 유권자 여론조사, 예. 당 사무처 220명 답변 평가, 예. 각 의원방에서 보좌진 2명씩 180명, 360명 답변 평가. 아, 의원실마다 2명씩 뽑아가지고. 무작위로 뽑지요. 그래서 전체 의원들 답변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원실마다 2명씩 뽑아가지고 그 2명이 의원들을 평가하는 전체 겁니까? 자기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 의원을 180명. 그리고 초선들은 초선들 의원끼리, 네. 재선은 재선 의원끼리, 3선 이상은 3선 중진들끼리 또 답변 평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 의원이 다른 의원을 평가하고 그 그렇습니다. 의원은 또 다른 의원을 서로 답변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동시에 전체 180명이 답변 평가, 그다음에 상임위별 답변 평가. 이게 또 세밀한 부분이요. 네, 촘촘하네. 법안을 제출했으면 법안이 제정법이냐, 예. 아니면은 그냥 토시만 바꾼 일반적인 법안이냐, 아. 또 대안입법이냐.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발의냐 아니면 이름만 바꾼 거냐. 네, 그런 경우에 따라서 또 마크 점수가 또 다릅니다. 포인트가. 아, 점수가 달라요? 아주 그 세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당은 2015년도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오셔가지고 네. 2016년도에 그 20대죠. 예. 문재인 20대는 대표 시절에 무조건 20%는 컷오프 됐습니다. 그때는 네. 하위 20%는 다 잘라버렸어요. 21대부터 너무 과하다. 과하다. 그래서 10%에 들어가신 분들은 30포인트 감점, 감점. 20% 들어가신 분들은 20포인트 감점. 이렇게 감점은 주되 경선기는 준다. 그렇죠. 이렇게 시스템이 작동해서 거의 지금 8년
이상을 지금 세 번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흥이 그 상황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바이러스 낄 여지는 극히 드물다. 극히 적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180명 모두를 일일이 만나가지고 이 점수는 이 의원은 낮게 주세요. 그렇게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랬다가는 지역 당원들한테도 다 일일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지역 당원한테 물어봐야 돼. 당직자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위 10% 20% 만든 게 아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점수가 시스템적으로 토해낸 숫자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일반 4년 동안에 당에서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줬으니까 지역에서 지역 사업 잘 하시고 예. 의원들 상호 간의 협력을 좀 의원들 잘하시고. 평가도 좋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당직자하고도 좋아야 되고 보좌관들하고도 좋아야 되고 그냥 태도와 모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인 고려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10% 20% 들어간 분들은 어쨌든 저 점수의 총합으로서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독자는 작년 11월에 이 의원 다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의원 다면 평가할 때 정성 평가라서 그때 당 대표 이제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을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당직자 또는 뭐 보좌관들 다면 평가 점수가 좀 낮지 않았을까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뭐 오비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시대적으로 작동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누가 일부러 한 건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시점이 그랬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략공천위원장이시니까 이런 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친명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제일의 목표다. 그래서 비명은 다 횡사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쭉 명단들을 보면 흔히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불리한 결과가 나오고 이게 이제 친명이라고 다 좋고 그렇지 않은데 전략공천위원장이 보시기에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친명 정당을 만들려고 이 난리를 쳐준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아마 발표가 예정돼 있는 친명의 중진들은 컷오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오늘 발표가 됩니까? 네, 참 가슴 아픈데요. 오늘 발표되는 친명의 중진들은 몇 분 계시는데 지금 10시 반에 발표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 누가 봐도 친명이라고 했던 분들 아니 친명 핵심들이죠 그분들이.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 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게임도 링도 못 올라보고 이 컷오프 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은 애초부터 이제 전략공천지였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거기는 아무도 공천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언론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컷오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략공천위원회는 공천 후보자에 대한 공모를 받지 않습니다. 공모를 받지 않죠. 아예. 그 누구도 공천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컷오프는 아니고요.